K-팝,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전체를 포함한 우리가 K-컨텐츠라고 부르고요. 이 K-컨텐츠와 맞닿아 있는 K-푸드 산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두 분야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해에도 엄청난 성장을 했었고 올해도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자, 과연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K 시리즈 7번째입니다. K 컨텐츠, K 푸드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K 컨텐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연간 매출액 150조 원대를 열었었고요. 올해도 훨씬 그 이상 160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K 컨텐츠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까요? 히스토리들 추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렇습니다. 이제 K-팝과 이제 K-무비의 이제 파급 효과로 우리가 이제 유관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특히나 이제 게임 사업의 경우는 중국이 조금 사드 때문에 보복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풀리는 모습이고 특히나 말씀하셨습니다만 K-푸드의 경우에는 거의 냉동김밥 열풍부터 시작해서 이제 붉은 매운맛 라면 그리고 이제 떡볶이까지 전 세계 맞습니다. 떡까지 이제 전 세계인의 이 관심이 트렌드가 건강이거든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던 이런 이제 서구의 이제 음식 문화까지 이제 우리 슬로우 푸드 건강식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컨텐츠 산업이 이제 유관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노벨상 K 문화 쇼크였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제 책이 얼마나 더 팔려서가 아니라 이런 수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제 밀려 들어오는 유무용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콘텐츠 산업은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K-팝, 영화, 게임과 같은 콘텐츠 매출이 151조 원. 수출은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지난 한 14년간의 누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3배 가까이 그리고 수출은 5.7배, 6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총 165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2022년 기준 이런 K 컨텐츠의 수출액은 가전을 추월했고요. 전기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 헬스 컴퓨터에 이어서 한국의 3대 이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는 건 중독성도 굉장히 크고요. 관세 정책에서 좀 비켜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전반적인 이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유명의 효과,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드라마,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먹고 입고 한 이제 메이크업한 그런 것들이 K-뷰티와 K-푸드와 K-패션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연관 산업의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게 되니까 한국을 여행한 동기를 물어보면 한 40% 정도가 한류 콘텐츠를 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10%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요. K 컨텐츠의 위상, 바로 넷플릭스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넷플릭스 CEO가 기자회견 때마다 K 컨텐츠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80% 이상이 K 컨텐츠를 본다. OTT 쪽으로 가봐도,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K 컨텐츠의 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의 이제 전 글로벌 유료 회원 수가 한 3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유료 회원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의 컨텐츠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 컨텐츠, 특히 이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15개가 K 컨텐츠였습니다. 더 글로리는 6억 2천만 시청 시간을 기록해서 이제 세계 3위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글로벌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 그리고 무도실물관 등의 영향으로 넷플릭스의 순이익이 실제로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3년 동안 40개국 이상의 한국 작품이 선보였고요. 또 오리지널 컨텐츠 흥행작 가운데 6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이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연초에 선보였던 넷플릭스에 선보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 2 그리고 이제 이 중증외상센터의 경우에는 이 역시도 지금 이 비영어권 TV 쇼 부분에서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한국 콘텐츠의 어떤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넓은 의미의 K 콘텐츠를 이제 좀 쪼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콘텐츠를 다뤘다면 K-팝, 이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로제의 아파트 거의 선풍적인 인기 아니었었습니까? K-팝은 너무나 잘해가지고 요즘 신경도 잘 안 쓰는데 여전하죠? 맞습니다. 네. K-팝이 역시 네. 뭐 글로벌 트렌드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팝의 시장 규모가 한 12조 한 7천억 원 정도로 성장을 했죠. 이 가운데 해외 매출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1조 한 2천억 원이 넘어서 지금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지난해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공연 매출은 직접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외 매출의 주요 이제 이 근거지는 아시아 쪽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K-팝이 스트리밍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다변화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이 블랙핑크가 불렀던 로제의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면서 빌보드 핫백 3위까지 올랐습니다. K-팝 여성 가수 최초의 타이틀을 다시 또 갈아치웠고요. 이렇게 이제 K-팝 산업이라는 게 멀티 레이블 제도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수익 모델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아마 이제 국내 업계에서는 K-팝의 아이돌 팬덤 산업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 K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 이외에도 유미형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음반 판매 방식이라든가 기획사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네, 자 K-팝도 여전했고요. 또 하나 K-웹툰의 성장세도 엄청났습니다. 매출액 2조 원 시대도 열었었고, K-게임도 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꿈틀대고 있거든요. 뭐 중국에 어쨌든 한알령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도 뚫고 나면서 우리 K-게임도 올해 다시 한번 유망하게 다시 한번 피어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 컨텐츠 관련한 펀드를 조성을 좀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5천억 규모의 펀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컨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광 수출과 관련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가 이제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한 5천억 규모의 K 컨텐츠 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예. 여기에는 뭐 컨설, 인디게임 지원을 통해서 한 기존의 120억 원에서 194억 원 정도로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30개소로 확장하고, 여기에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해서 컨텐츠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서 네. AI 시대 컨텐츠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이제 저작권과 같은 체계를 이제 선진화하면서 한국형 AI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K 컨텐츠의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이외에도 관광, 체육, 문화 소비 활성화, 또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 산업이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작년에도 잘했고요. 올해도 K 컨텐츠, 영상, 또 K-팝, 웹툰, 또 게임 잘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런 기대가 있는데, 자,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민간이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은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 기업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네. 글로벌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 K 컨텐츠를 좀 차별하면서 독보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K-팝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어떤 그룹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화돼서 이로 좀 확장 가능성을 좀 엿봐야 하고,
특히나 K 드라마 OTT의 경우에는 시즌제 혹은 뭐 시즌 오프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다변화와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K-웹툰이 주로 동남아나 일본 시장에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성도가 높은 원작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런 웹툰이 드라마화 혹은 영화와 결합하는 게 또 시너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로 안정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이 이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컨텐츠의 글로벌 표준화도 중요한데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제 K를 빼고도 네. 이제 컨텐츠가 이제 발전 가능하도록 그야말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K-팝의 인기라는 게 한국어가 인기 있었는지 아니면 한국어 가사나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걸 고민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해외 플랫폼 내지는 OTT에 접목해서 팔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OTT나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강화도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합병이 임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메가 OTT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와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컨텐츠 알겠습니다. 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시리즈죠. 이런 이제 시즌제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가 수명을 더 연장하면서도 시장 여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는 K 컨텐츠 속에 이 산업을 넣었거든요. 바로 K 푸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K 푸드가 너무 커서 K 컨텐츠에서 좀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 작년에 우리 K 푸드의 수출이 2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130억 달러를 넘어왔어요. 올해도 뭐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데 워낙 좋아하니까 K 푸드들의 뭐 작년 올해 한번 실적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K 먹거리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네. 특히나 지난해는 냉동김밥 때문에 국내에서 김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K 푸드가 이제 한류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에 익숙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해를 넘겨서 장담극이 문화를 비롯해서 네. 김치와 같은 숙성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K푸드의 수출은 13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달성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7.3%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건 라면, 쌀 가공식품, 네. 그리고 여기다 김치, 유자, 포도와 같은 14개 품목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K푸드 수출 목표는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140억 달러를 설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앞서 이제 10대 농식품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리미엄화. 이 라면 하면 우리는 이제 1,000원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또 고급화시키는 전략을 포함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좀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트라나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특히 이 주력 시장, 미국과 중국, 일본 이외에도 인도와 같은 중남미 시장과 같은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이제 고급화 시장 전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장을 개척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라면 하나만 좀 보죠, 집중적으로. 불닭볶음면도 범라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저희가 라면 하나로 2조 원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걸림돌은 없겠죠, 소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해외나 동남아 가게 되면 삼성이나 LG의 간판 입방한 광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독적으로 라면 상품이 뭐 이제 굉장히 높은 스위스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 올라가면 이 간판으로 융프라우죠, 있고요. 거기. 네, 맞습니다. 거기 그러면 있어요. 올라가면 반드시 먹게 네. 되는 이제 필수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네. 있는데요. K라면이 지난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 12억 4,800만 달러입니다. 1조 8,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게 1년 만에 31%가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인들은 매운맛을 싫어해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에서 워낙 많이 팔렸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0%가 넘게 팔려서 미국의 수출액이 2억 1,500만 달러인데요. 이러면
K라면의 최대 시장이 바로 미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라면 수출액은 2조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라면 3사라고 하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인데요. 네.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K 컨텐츠와의 시너지를 이제 극다화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기성충에서 짜파구리라는 새로운 메뉴를 발굴했고 해외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SNS에서 K라면의 레시피를 더욱더 유행시키면서 아마 이제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미국과 그동안 좀 벽이 높았던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성장세가 돋보이고 이와는 더불어서 이제 현지의 생산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올해 수출 2조 달러 달성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K푸드는 현지화 전략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클도 피해갈 수 있는 분야 맞습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이제 이 K푸드 인기는 뭐 지난해 매출 3조 원 넘은 기업들이 속속 지금 늘어날 정도로 지금 좋은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식품 기업들은 미국 이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만큼 현재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예. 제품의 현지화를 좀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미국 내 2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K푸드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은 더 늘려야 하고요. 여기다가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식품은 안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화시키면서도 간편식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레시피를 간단하게 가정 간편식으로 하는 트렌드에 대응해서 어떤 글로벌 K푸드의 영향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하겠다라는 또 전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